아무리 못해도 40점, 50점은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 문제가 예전에는 순서대로 나왔거든요.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 뒤죽박죽으로 나와요. 대리가 1번에 나오고 의사표시가 1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 계약법도 매매가 계약부 1번으로 오고 순서대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뒤죽박죽 나오는 게 좋을까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뒤죽박죽 나와요. 그래도 민총 범위 내에서 살짝 뒤죽박죽, 물권에서 뒤죽박죽. 그건 아직은 지켜줘요. 특별법이 뭐 1번에 나오지 아직은 그런 적 없어. 근데 언젠가는 또 그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뒤죽박죽 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총칙 범위 내에서 살짝 왔다 갔다. 물권법, 계약법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1번이 대리가 나올 때도 있고 무효가 나올 때도 있고 그러면 뒤죽박죽이죠. 훈련해야 돼. 실전이 그러게 나오니까. 실전 대비. 그런 식으로 사주할 거고요. 최소 50점은 넘어야 돼요. 모른 지문 있을 거예요. 그 물음표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는 안 냈는데 실전하고 그걸 만약 100점 맞는다. 그럼 실전에서 85점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엿먹어라 그런 문제는 안 냈어요. 그런 문제는 실전에서 버려버리면 되니까 여기서까지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100점 맞으면 실전에서는 85점 정도? 하지만 50점 넘으면 실전에서 50점 넘어요. 그 중간 난이도는 비슷해요. 살짝 어렵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쉬운 문제는 또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실전하고 결과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 없고 아주 쉬운 문제 없어요. 이 정도 하면 60점은 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점수도 50점, 60점 넘으면 좋겠죠? 그 다음 복습을 하셔야 돼. 거기 있는 지문은 별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덜 중요한 지문이 있죠? 그것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거기에 있는 지문만큼은 그래도 한번 복습을 해요. 완전히 뭐 이상한 지문은 제가 안 넣었으니까. 물론 이상한 지문은 제가 복습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X를 해버릴 거예요. 그건 여러분 복습하면 안 되고 대부분은 그래도 한 번은 복습 한번 하자. 그런 지문. 백선 지문하고 사주 지문하고 그러면 100문제 4, 4, 16, 160문제죠? 260문제죠? 우리 시험이 40문제, 4, 5, 4, 6에 24, 6배죠. 그럼 6배 지문을 한다는 얘기가 1200개. 거기서 실수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60점대, 70점대 나와요. 민법 80점 이상 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보통 60점대 후반, 70점대 초반으로 합격합니다. 60점대 후반 나와도 합격합니다, 1차. 그래서 60점대 후반 맞으려고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문제는 실전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제 나와요. 확실히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건. 아셨죠? 그래서 남은 사주, 거기 지문 복습하시고 백선 지문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특강자료 그거 계속 들으시고 백선도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면서 따라하고 하면 이게 시험장으로 연결이 돼요. 시험장. 지금 열심히 하면 제가 항상 그러죠. 공부는 벼락치기라고 마지막에 한 게 시험장에 연결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합격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83번 임대차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은 임차물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해라. 자 여기서 확인할 게 임차인은 언제까지 실제 반환할 때까지 여기 밑줄을 하는 거예요. 실제 돌려줄 때까지 조심스럽게 선관주의로 보존해라. 맞아요. 실제 돌려줄 때까지 선관주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실제 반환할 때까지. 이 자리에 임대차 종료시까지 선관주의 나오면 X지면 돼요. 종료시까지가 아니라 실제 반환할 때까지. 맞아요. 2번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 주어 임대인이 유지 의무를 부담하죠. 그대로 법 전문이에요. 이게 고장나면 수선 의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임대인이 맞네. 법 전문. 3번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서류인에 멸실한 때에 멸실 부분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액된다. 당연 감액된다. X예요. 자 건물 일부가 임차인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 멸실. 태풍이 절반 날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고 주인한테 전화해서 절반 월세 깎아주세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지. 전화도 안 했는데 당연히 월세가 차임이 당연 감액된다? X예요. 이렇게 장난쳐요. 틀린 거 정답.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 돼요. 자, 4번. 임차 목적물 멸실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자, 건물이 날라갔죠. 멸실. 그래서 임차인의 주인, 임대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돼요. 그때 입증, 증명 누가 증명해라?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 잘못에 대한 증명 책임은 임차인 네가 스스로 입증해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임대차에서 입증은 이 지문밖에 없어요. 임차인이 입증해라. 무조건 임차. 이 자리에 임대인에게 있다. 이렇게 X지문이 우리 기출에 있어요. 임대인 X. 오로지 입증, 증명은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라. 이렇게만 하게 오시고. 맞아요. 5번. 임대인이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자, 주인이 보존행위 들어오죠. 보존행위는 무조건 해야 돼요. 따라서 세입자 임차인은 거절할 수는 없어요. 거절할 수 없다 하면 맞는 지문이 돼요. 보존행위 들어올 때 임차인은 거절 못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지가 선관주 의무 다했음을 또는 지 스스로 귀책사유 없음을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라. 1번 실제 반환할 때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해라. 당연 월세가 감액되는 게 아니라 차임 깎아주세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차임 감액 청구권. 자, 84번 갑니다. 을은 건물 소유 목적으로 갑소유 토지를 임차. 그러면 갑소유 토지를 을이 임차했고 그 후 갑 임대인이죠. 임대인 동의받지 않고 병에게 전대. 그러면 임대인 갑 동의받지 않고 전대니까 무단전대 사례 문제. 을이 임차인, 병이 전차인이죠. 무단전차에. 그러면 우리가 무단전대 사례 문제 그림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들이대는 거요. 틀린 것은 병이 무단전차인이에요. 자, 1번. 그림 봐요. 을과 병 사이 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다. 무단전대차 계약이라도 유효, 무조건 유효로 끝나야 돼요. 맞아요. 동의 안 받았지만 이거 강행규정 아니에요. 유효예요. 위반해도. 자, 2번. 병, 이놈의 무단전차인 병의 점유는 불법 점유이므로 임대인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이라도 무단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절대로 이 계약이 살아있는 한 무단전차인 병에게 돈 내 할 수는 없다. 기억나요? 넘버원 무단전대차에서 절대 무단전차인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을한테 월세 받죠?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또 받으면 안 돼요. 병한테. 정답이에요. 무단전대차에서 가장 중요했죠. 자, 3번. 만약 임차인들이 갑 동의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 배우자 정이라는 사람한테 이 토지를 전대했어. 자, 임차인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 행위라 볼 수 없다면 임대인 갑은 해지할 수는 없다. 배신행위 대부분 판례. 배우자 나가요. 배신행위라 볼 수 없구나. 그러면 갑은 해지할 수는 없다. 해지 못하는 대부분 판례. 맞아요. 4번. 임차인들이 건물의 소부분을 병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인 갑은 이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자, 이거 동그라미죠. 건물의 소부분 전대. 소부분 전대할 때는 주인 동의 필요 없습니다. 주인 동의 없이 소부분 전대했더라도 해지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지가 안 되는 거 3번 4번. 배신행위라 볼 수 없다면 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부분 전대. 동의 없어도 해지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자, 5번.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토지에 현존한 경우 임대인 갑이
토지, 임대를 원하지 않더라도 무단전차인 병은 임대인 갑에게 건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무단전차인 병에게는 이 좋은 권리 매수 청구권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무단전대차에서 매수 청구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로 끝나요. 적법 전차인에게만 매수 청구권을 줘요. 그 무단전차인 동네에서는 절대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여기 토지임대차니까 건물, 지상물 나오겠죠. 어찌됐든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잘못한 무단전차 불법 점유자에게 권리 주지 않아요. 불법 점유자예요. 권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1번 무단전대차라도 유효. 무단전차 유효. 2번 절대 무단전차인 병에게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손해가 없어요. 절대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이 살아있는 한 해지하지 않는 한 이렇게 나와요. 존속 주로 예로 나와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임대차까지 다 했네요. 그러면 임대차. 자, 서머리 합니다. 존속기간 묵시갱신 물권법 전세권이든 여기 임대차든 묵시갱신이 법정갱신이죠. 법정갱신, 묵시갱신된 경우 기간은 정함이 없는 전세, 기간은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돼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으로 가면 이 동네가 작동돼요. 각 당사자는 서로 언제든지 거기는 소멸통고 전세는 여기는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임대냐면 6달 후 해지, 임차냐면 한 달 후 해지 되겠죠. 자, 묵시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의 제3자 제공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 이놈한테 돌려주기 하기 위해서 소멸시킨다고 했어요. 자, 대본 판례.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재판 결과 상당, 정당하다고 인정됐습니다. 그러면 증액을 언제 발생하느냐? 판결 확정 시 재판 끝난 때가 아니라 애초에 올려주세요. 증액 청구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액 청구 시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 자, 임대인이 임차인 사용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 의무. 자, 하지만 파손 정도가 아주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임대인은 원래 수선 의무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이제는 바뀌어버려요. 임대인이 이 경우라면 수선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사소, 저렴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이 단어가 붙게 돼 있어. 임차인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아요. 결국은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필요비는 즉시 기간 중에도, 유익비는 이사갈 때 종료시. 자, 제척기간 주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달 내야세 반육. 자, 가장 중요하죠. 비용 규정은 임의 규정. 임차인 분리해도 유효. 그래서 비용 포기 특약은 무조건 유효. 대응 판례 2개. 원상 회복 필요하는 원상 회복 약정 또는 증축 부분 나오고 증축 부분 임대인 소유로 귀속키로 한 약정. 이 2개는 비용 포기 특약으로 유효. 비용 포기했기 때문에 절대 비용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지문. 이쪽이 이 2가지 약정. 자, 부속물,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아요. 자, 독립물이어야 됩니다. 임차인 소유 에어컨이어야 돼요. 따라서 붙어버렸다. 그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종료 시 에어컨 사세야 할 텐데 이 종료는 정상적으로 종료되라겠어요. 따라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차임연체로 해지됐다면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일시사용 임대차 하룻밤 콘도 투숙객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자, 형성권입니다. 바로 매매 성립. 따라서 승낙 필요 없고 거절도 못하고 그런 지문이 있어요. 자, 처음 나오는 편면적 강행 규정.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특약은 무효. 임차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 그러니까 부속물에서는
앞에 놈, 뒤에 놈. 이것만 달달하면 한 문제 맞힌다는 얘기예요. 자, 지상물. 토지 임차인에게 당연히 인정될 거고, 기간이 만료합니다. 건물이 현존합니다. 바로 매수 청구하면 안 돼요. 반드시 갱신 청구하고, 갱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자, 이건 기간 정한 임대차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도 있죠. 이건 대부분 판례예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의외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기간을 정했든 기간을 정하지 않았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단지 갱신 청구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냐 그 차이뿐이에요. 소수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넘버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차임연체로 임대차에게 해지됐다. 잘못한 임차인에게 이 좋은 권리 주지 않는다. 자, 다 살아. 임대인 동의도 신축한 것은 한정되지 않아요. 자, 뭐 건물도 사라 할 수 있다. 저당권 밖에서 사라, 개념가치 효용 없어도 사라. 하지만 양다리 걸쳤다면 전부 살아갈 수는 없다. 임차인 소유 건물해야 돼요. 따라서 건물 소유권이 삼자한테 넘어갔어.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는 없겠죠. 자, 상대방 원래 소멸 당시 임대이지만 기간 만료 후 팔아 제껴. 자, 이 경우 원래는 못하겠지만 원칙은 안 나와요. 임대차 자체를 등기를 박아놨거나 또는 지소유, 지상 건물에 등기를 박았다. 둘 중 하나만 등기 박았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새 소유자, 아까는 정으로 나왔죠? 새 소유자 밑에 놈, 새 주인한테 네가 사 할 수 있다. 임대차에서 등기를 박았거나 그럼 소수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있다. 월세는 돌려줘라. 부지 임료상대. 월세는 주면서 버텨야 됩니다. 자, 형성권이죠. 바로 매매 성립. 따라서 임대인 거절 못해요. 승낙 요구하지도 않아요. 바로 건물 매매 계약 성립. 마찬가지 부속물, 지상물, 편면적 강행 규정. 자, 여기는 구체적 특약 내용을 나요. 건물을 철거하자는 특약. 무효.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한다는 특약. 역시 무효. 강행법 위반 무효. 임차인은 불리해요. 철거 특약 무효. 이 특약은 없는 거예요. 철거 특약이 있어도 여전히 사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거기까지 나와요. 거기까지. 철거 특약 무효. 지상시설 일체 포기 특약 무효. 하지만 비용 포기 약정은 유효. 이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자, 임차인 잘못 없이 임차물 일부가 멸실. 자, 임차인은 월세 깎아주세요.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다. 당연 감액되는 건 아니다. X지문. 자, 실제 목적물 반환할 때까지 선고한주의로. 반환할 때까지 선고한주의. 종료시까지 X지문. 임대인이 보존행위 들어오면 보존행위는 무조건 해야 돼요. 지켜야 되니까. 따라서 임차인은 거절 못합니다.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자, 입증. 임차 목적물이 날아갔습니다. 멸실. 자, 채무불이행 손배책임 문제 되겠죠. 누가 입증하느냐?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입증해라. 맞는 지문. 임대인이 입증해야 된다. X지문. 임차인 스스로 네 잘못 없음을 또는 성관주 의무 다 했음을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라. 임차인 스스로 입증해라. 무단전대, 가불병, 배시 원래 해지할 수 있겠죠. 무단전대는 해지 사유죠. 하지만 해지가 안 되는 두 놈.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 건물의 소부분 전대라면 독립 안 봐도 되니까 역시 해지할 수는 없다. 자, 해지하지 않는 한 또는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 살아있죠? 가분들한테 월세 받아요. 따라서 병한테 불법적이면 네가 돈 내, 손해배상 부당이득 돈 내 할 수는 없다. 병한테 돈 내 할 수는 없다. 해지하지 않는 한 존속하는 한. 자, 무단전대차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라도 유효 무조건 유효로 끝나요. 다른 유동적 무효 다 X지문. 자, 무단전차인 병에게 이 좋은 매수청구권 2개 주지
않는다. 무단임대차에서 병은 매수 청구할 수 무조건 없다로 끝나야 돼요. 무조건. 적법 전차인 병에게만 매수 청구권 주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특별법 갑니다. 민사특별법. 자, 85번. 주임법. 틀린 것은 1번. 자, 특별법은 백선 지문만큼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동영사주에 있는 지문만큼 반드시 하세요. 거기서 진짜 다 걸려요. 8선까지, 7선까지는 다 걸려요. 7선까지는 진짜 이상 없이 걸려요. 틀린 거. 1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 한 해 행사할 수 있다. 자, 주택 임차인 계약 갱신 요구권 한 번밖에 못 쓰죠. 1회 한. 맞네. 2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박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최우선 변제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뭘 갖춰라? 확정일자가 아니라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확정일자 X. 정답. 자, 3번. 주택임대차가 묵시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자, 주택 묵시갱신 2년 보장되죠. 하지만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이사갑니다 할 수 있다. 해지 통지 또는 통고를 할 수 있다. 이 해지 통지 통고의 효력은 얼마 후 해지? 3달, 3개월 후. 그래서 임차인만큼은 언제든지, 여기를 장난쳐요. 두 군데를. 임차인으로 나와야 되고, 언제든지로 나와야 돼요. 여기 어긋나는 지문은 다 X지문이에요. 다 여기 어긋나는 기출 X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은 이 경우 언제든지 이사 갑니다.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자, 4번.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가백에서 병으로 승계되는 이 임대차 관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그대로. 자, 임차주택이 양도됐어요. 그 말씀 계산해야 돼. 갑이 병한테 아파트 팔아 제꼈구나. 그러면 원래 넘어가게 돼 있어. 임대인주의를 병이 승계하니까. 하지만 임차인이 이재기했죠? 이재기하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원문 맞아요. 5번.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자, 누가 샀어요? 임차인이 주택을 산 거예요. 그럼 밑에 병자리에 갑병 을이 왔다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만 부담 갑은 면해요. 그러면 을은 자기한테 보증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같은 놈이죠. 채권, 채무, 혼동으로 소멸.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양수했다. 그럼 머릿속으로 그림을 을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어요. 을은 이 경우 갑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왜? 보증금 반환 채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밑으로. 그래서 질문 두 번째죠.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자기에 대한 채권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 맞는 지문. 자, 2번 법조문이죠. 법조문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요. 최우선 변제 요건 확정일자는 박을 필요 없어요. 대항 요건 경매 등기 전까지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경매 등기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청은 기니까 빼버리고 경매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게 최우선 변제 요건이에요. 갱신 요건 한 번밖에 못 써요. 1회. 상가는 10년 범위 내에서. 주택은 한 번. 1회. 자, 86번. 틀린 것은 1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자,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박혔다면 이제는 이사가도 되고 주민등록 빼도 괜찮다고 했어요. 따라서 등기가 박혔기 때문에 그 후 대항력권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야 돼요. 상실되지 않아요. 등기박은 후에는 이사가도 되고 주민등록 빼도 됩니다. 틀렸네요. 정답. 자, 이게 다 옳은 지문일 거예요. 자, 2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1년 계약했다는 얘기죠. 1년 계약했어.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이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임차인만큼은 주장할 수 있다. 항상 주택 상가에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주어가 임대인 나오면 주장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임차인만큼은 1년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3번.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 자, 밑에 떨어져요. 판결 등의 경매 신청하는 경우 자, 여기죠.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경매 칠 때, 경매 신청할 때 임차인이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강요 집행 개시, 경매 시작, 개시 요건을 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반대체문은 인도거든요. 주택 인도.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 경매 시작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이 돼요. 4번. 주택 임차인과 전세권자 지위를 함께 가지는 자가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해서도 함께 배당 요구한 걸로 볼 수 없다. 자, 동네 싸움. 주택 임차인 지위도 있고 물권 전세권자 지위도 함께 가지는 놈이요. 자, 이놈이 임차인 지위에서 행동했죠. 배당 요구. 그러면 동네가 다른 전세권에 관해서는 행동한 걸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쪽 행동을 이쪽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한 경우 전세권에 관해서 배당 요구한 걸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부정으로 끝나야 맞는 지문. 저쪽 행동을 이쪽 행동으로 보지 않아요. 많은 게 걸리죠. 동네. 자, 5번. 이익이 차임액이 다르도록 차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익이 차임 연체한 임차인. 잘못했죠? 잘못한 임차인에게 권리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익이 차임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묵시갱신, 엄청난 권리죠? 주지 않습니다. 묵시갱신 인정되지 않아요. 이익이 차임. 그러면 자, 1번 등기받겠다면 그 후 대항력권 상실해도 괜찮아. 상실되지 않는다. 임차인만큼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도하지 않아도 경매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저쪽 동네 행동을 이쪽 동네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자, 87번 주임법. 옳은 것은 1번 입주 및 전입 신고한 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 즉시 발생한다. 자, 대법원 판례. 매도 팔면서 동시에 다시 임차했죠. 세입자가 됐죠. 그럼 세입자가 된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매수인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은 다음 날. 등기 박은 다음 날. 등기 다음 날. 기억나죠? 등다. 그날 즉시 X. 등기 박은 다음 날 즉시 X. 2번.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권인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하기 전이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바로 신고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함으로써 바로가 아니라 수리시죠. 수리시. 그래서 도달함으로써 X. 수리시 발생합니다. 도달 X. 3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양도인이다. 자,
자, 해석해 냅니다. 대항력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했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아 제꼈어. 그러면 임차인의 이재가 없죠.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자는 양도인 갑이라고 주택 양수인이죠. 병만 부담, 갑은 면해. 이걸 알아야 풀 수가 있어요. 보증금 반환 의무자는 주택 양수인으로 숫자로 나와야 돼. 양도인 X. 아직도 답이 안 나와. 자,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한 임차권 등기가 종료된 주택을 구후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는 없다. 자,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바뀐 주택의 구후 세도로운 보증금 중 일정액 이놈은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 등기 바뀐 후 들어온 소액 임차인. 그러면 최우선 변제 동네요. 최우선 변제받을 권리 없다.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외워야 되죠.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바뀐 주택에 새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받고 이사간 존엄이 받는 거예요. 존엄이. 그래서 당신은 최우선 변제권 받을 수 없다. 맞네. 정답. 자, 5번. 임대차 성립 시에 임차 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된 경우라면 이 대지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는 없다. 자, 우리 시험 지문에서 대지 매각 대금이 나오죠?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 토지 소유자가 같듯 증거 같이 설사 달라졌듯 상관없어요. 무조건 대지 매각 대금 나오면 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대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땡길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1번. 매도 팔아제낀과 동시에 다시 세입자가 된 다시 임차. 이게 너무 이 판례라겠죠? 매수인 앞으로, 양수인이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인도 박힌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 대항력 발생. 등 다 이렇게 오시라겠죠. 수리할 때 이렇게 발생해요. 도달 X. 자, 소유권 양도했죠. 벌써 그려. 갑이 병한테 팔아 제꼈죠. 이적이 없으니까 병만 부담. 이 자리가 양수인. 엄청 중요하죠. 등기 박힌 주택의 구세 들어온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 동네요. 소액 임차인 동네고 소액 보증금 동네고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지문이요. 다 정답 지문이요. 우리 시험에 정답 지문들을 제가 백선 지문으로 박은 거예요. 자, 88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죠. 그럼 한번 들이대보고 주임법에서 막힌데 옳은 것. 그럼 읽지도 말고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령이에요. 자, 88번. 물론 주임법 사례 문제 이렇게 나오면 그냥 동그라미 넘어가도 돼요. 설사 틀린 거라도. 주임법 사례 문제는 어려워요. 어렵긴 해요. 갑은 의뢰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평소유주택을 평으로부터 보증금 이역의 임차.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갑이 평소유주택을 임차했어. 그러면 평소유주택을 갑이 임차. 이렇게 먼저 임대인 임차인 먼저 정리해요. 그런데 이 주택에는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었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리는 거야. 을 저당권 이렇게 그리고 자, 그래서 갑이 임차해서 세트예요. 대항력권 확정 그냥 세트 이 문제 그냥 이렇게 반드시 나온 내용이에요. 그 후 정이란 놈이 이 주택의 저당권 취득. 그럼 정이란 놈이 저당권 취득. 자, 정이란 놈이 경매로 날려서 2번 저당권이 경매 날렸죠. 무라는 놈이 소유권 취득. 그럼 무는 경락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장시켜요. 정이란 놈이 그 후 저당권, 2번 저당권. 자, 항상 2번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린다겠어요. 그래서 무는 여기죠. 경락인이 되는 거예요. 경락인. 그러면
틀린 것은 전형적으로 병갑 중심 잡고 갑의 임차인 동그라미하고 선순위 저당권을 후순위 저당권 정, 을, 갑, 정을 배치시키는 게 이 문제 푸는 성결 과제예요. 병갑 잡아내고 임차인 갑의 동그라미하고 을, 갑, 정 이거 잡아내면 이 문제 풀 확률이 80%로 가버려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러면 저, 용, 저구나. 이제 이걸 파악해야겠죠. 이 문제는. 사례 문제는 어느 동네인 걸 알아야 되니까. 저, 용, 저. 나는 후빠. 이제 그 문제 지문 나오겠죠. 틀린 거 1번. 자, 그림 보면서 임차인 갑은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는 후빠. 후빠니까 소멸. 따라서 경락인 무한테 나는 들이댈 수는 없다예요. 들이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후빠. 후빠니까 무한테는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X죠. 정답. 자, 2번. 이때 경락인 무는 임대인 왼쪽 병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죠. 후빠니까 들이댈 수 없고 따라서 세트로 병의 임대인 지위를 경락인 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없다, 않는다. 이렇게 연결된다 하겠어. 없다, 않는다. 3번. 자, 임차인 갑이 적법 배당 요구를 하면 그림 봐요. 윗놈 을이 임차인 갑보다 우선 변제 받는다. 배당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을이 갑보다 우선 변제. 을이 갑보다. 그렇지, 순서대로. 맞네. 4번. 을 그림 보고 이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경매로 모든 저당권은 소멸. 그래서 을이든 정이든 모든 저당권은 소멸. 임차권도 소멸. 그 지문도 있어요. 임차권도 후빠니까 소멸. 5번. 임차인 갑이 정은 지보다 밑에 있죠. 정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갑이 정보다. 그렇지, 순서대로니까. 맞죠. 그래서 배당은 을, 갑, 정, 이 순서대로. 정이 갑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X지문. 임차인 갑이 을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X지문이 돼요. 거꾸로 가면 X지문. 위에서 이렇게 가면 오른지문. 그래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저, 용, 저 사례 문제 한 문제짜리.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나는 후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경락인 무한테는 절대 들이댈 수가 없다. 문제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예요. 이 그림. 왜 사람이 계속 바뀌어요. 여기가 갑이 나올 수 있고 을갑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을 막 바꿔요. 그 다음에 선순위 후순위를 그냥 그림 보면서 정리하면 돼. 병소유주택을 갑이 임차 병갑 중심 잡아놓고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러면 선순위 맨 윗놈 을 적고 그 다음에 임차인 다음에 정이라는 놈이 저당권 그러면 갑 밑에 정 적고 그러면 을, 갑, 정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경락이 나오겠죠? 무 마지막 박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용, 저 그림 그리면 보이겠죠? 그림 안 그리면 이게 저, 용, 저인지 어떻게 보여? 그림은 그려야 보이지. 저, 용, 저 그럼 끝난 거지 뭐. 나는 후빠. 후빠니까 소멸. 후빠니까 절대 경락인 무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들일 수 없으니까 경락인은 임대인 병의지를 승계하지 않는다. 오케이. 89번. 상임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자, 1번.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럼 3기에 동그라미 빵 하시고 3기 차임 연체했죠? 그럼 거절할 수 있겠지. 2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자, 주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했네요. 잘못했네요. 거절할 수 있겠네요. 3번.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기 위해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럼 동그라미 여기에 그려야겠죠?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후에 회복이 필요하죠. 전부 또는 대부분 장난 안 쳤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겠죠. 4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 자, 임차인이 어떻게 파손했어요? 중과실 파손이 아니라
경과실, 가벼운 잘못이죠. 이걸로는 거절할 수는 없어요. 경과실 파손은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정답이에요. 이 자리에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거절할 수 있겠죠. 5번 임차 건물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동그라미 여기에요.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멸실로. 건물이 날아가 버렸죠. 장사 못한다는 얘기죠. 거절할 수 있겠죠. 자, 3기 차임 연체. 거절할 수 있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위에 전매벽이 필요하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거절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로 파손해야 돼요. 그래야 거절할 수 있지. 경과실 파손 거절할 수 없습니다. 2기 차임 연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부 철거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개 1번, 3번, 4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90번 이번에는 상가 옳은 것은 자, 1번 환산보증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동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동네구나.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들이댈 수 있다. 환산보증 초과하면 원래 상임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해지 규정 이 세 개는 적용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놈이죠. 대항력, 갱신요구권 이 두 단어가 뜨면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대항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 X예요. 자, 2번 환산보증물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 같은 동네. 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떴어. 이 동네에서. 그러면 부자 사장님과 보증금 있다는 건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고?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못 받았다고 해서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없어. 이 조문은 작동되지 않으니까. 부자 사장님이니까. X 3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자, 상가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 포함해서 전체 기간 10년 전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 숫자 확인하시고 여기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맞네. 옳은 건 네가 답이네. 10년. 예전에 7년으로 장난친 적이 있어요. 10년입니다. 10년. 4번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다. 자, 환산보증 초과 동네고 임대차 기간을 6달로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1년 보장된다는 기간 보장 규정이 작동이 안 됩니다. 따라서 초과기간이 작동 안 되니까 6달 계약하면 6달이에요. 6달.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는 없어요. 6달이니까. 그래서 환산보증 초과의 경우 1년 보장해준다는 기간 보장에 관한 규정은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6달 계약서 쓰면 6달이에요. 6달. 6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저 1년 장사할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X지문이에요. 자,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자, 이 동네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법조문. 권리금 회수 방해한 날로부터 3년? 방해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 숫자도 외워요.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종 3위, 종 3위, 종 3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자, 환산분 초과했네요. 원칙대로 2번, 4번 작동 안 돼요. 작동 안 돼요. 그래서 보증금 못 받아서 등기부 신청할 수 없어요. 또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없어요. 없어요.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없다. 그러면 없다. 또 1년 보장해주는 법조문도 작동되지 않아요. 또 6개월로 계약서 쓰면 6달이에요.
임대인도 6개월 주장할 수 있다. 그 지문이 있고 임차인 이경 1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6달이 유효니까.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종3이. 그다음 계약갱신 요건은 10년 제한에 걸린다. 10년. 오케이. 10분간 쉬고 일학 들어갑니다.